자, 이제 우리 책의 234페이지요. 자,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조세 정책. 이게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딱 나오는데요. 웃기는 게 이제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뭘 냈는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세법이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시험 냈다고. 그러니까 물론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 조금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맛은. 아마 그렇게 내진 않을 건데. 하여간 지금 하고 있는 조세를 보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요. 자, 세금을 갖다 부과했을 때 요말떡과 그 다음에 귀착이란 말을 좀 봐볼게요. 귀착. 자, 일단 이렇게 보죠. 국가가 있죠. 국가가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가세가 뭔지 알죠? 그죠? 원래 부가세는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할 때 원래 부가세 말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이런 분필 등을 이용하면 어떤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부과된 세금 부가세라고. 근데 재밌는 건 원칙은 최종 소비자 이해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가세를 부과할 때 국가는 보니까 국가는 생산자한테 부과합니까? 소비자한테 부과합니까? 응? 얘한테 부과하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 보니까 여기 있는 부가세는 마지막 이용했던 얘가 사실 어떤 수익을 창출한 결과 세금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항상 국가는 보니까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합니까? 편하다. 같은 논리인데 사실 국가는 뭐 이거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분필 누가 쓴지 알 수 있습니까? 국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부과하면 알아서 이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자, 다시 해볼게. 이때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이 생산자는 뭐 있으면 물건 그 제품 가격에다가 뭐를 부과시키죠? 요 부가세를 반영시키지. 그래서 얘는 떠넘기는 거지. 여기가 뭐예요? 조세 뭐라고? 요 말뜻이 말뜻이. 다시 해볼까? 이 말 아닙니까? 국가는 여기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제3자한테 떠넘긴다. 이걸 다른 말로 조세 증가 이 말 뜻이라고. 자, 다시 해볼게. 그러면 물어보자고. 우리 자동차 살 때 부가세 냅니까? 자동차 살 때 부가세 있는 것 같아, 그지? 예, 음식. 자, 우리 밥 먹을 때 부가세? 물건 살 때 부가세? 있는데 왜 우리 저기 부동산 살 땐 부가세 있습니까? 응? 부동산 살 땐 부가세 있냐고요? 들어본 적 있냐고? 난 없는 것 같은데 내 느낌상. 왜 없을까? 아니 내가 현재 이 땅을 이용 농지 이 땅을 이용하면 결국 수익이 나오잖아. 그 부가세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 건물 이 건물 이용하지. 수익 나오죠. 부가세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현재 우리 뭐 있습니까? 분명히 이용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수익이 창출된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부동산 자체는 부가세 없냐는 건데 사실은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 부가세 대신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재산세. 그러면 자 봐볼게.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할 때 누구한테 부과시키죠? 임대인에게 부과시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인은 예, 고정 월세에다가 여기 뭐 합니까? 이 재산세를 결국 뭐 있습니까? 반영해서 얘한테 떠넘기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읽어보시면서 일단 조세 증가에 대한 기본 개념 아셔야 됩니다. 자, 아는데 우리 천재, 자 천재 문제 딱 한 개 풀게요. 자 천재 어디 보는가 하면 120페이지 천재 120페이지 기본서 말고 자 천재 120페이지 보니까 거기 2번 있죠? 2번 그 2번에 대한 조세 증가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 정도 있다 보시면 안 돼.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그 말 아닙니까? 자, 납세 의무자 현재 이 임대인이지. 인에게 부가이점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고 제3자가 결국은 세금을 떠안는다고 되게 다른 말로 조세 증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현재 월세가 100이 된다. 100이 된다 할게. 이때 이 재산세 현재 국가가 40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요 40 부과되면 결국 뭐 있어요? 임차인이 월세 포함된 총 비용을 140 내야 되죠. 그죠? 다시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세금 등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여기 임차인이 결국 뭐 있습니까? 월세 100 냈다고. 근데 이와 같이 얘한테 세금을 40 부과하면 이게 원래 사실 이건 얘가 부담해야 됩니다. 140 부담해야 되죠. 근데 이게 시장에 보니까 매번 140을 얘가 월세 내지 않고 때에 따라 130을 낼 수도 있고 120을 낼고 110 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만약에 잘 보세요. 임대 주택 수는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요 임대인은 딱 2명 있거든. 아, 임차인이. 그러면 이럴 때 시장의 월세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느낌상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떨어진 결과 얘가 보니까 이렇게 낸다 해보자고. 만약에 110 정도 낸다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칙은 세금 부과되니까 얘가 월세 100 낸 거지. 현재 추가 1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0원은 결국 세금에 대한 대가거든. 얼마 내 효과가 있습니까? 그 결국 나머지는 누가 부담한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 이게. 반대급부로 빈집 임대주택은 2개 있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4명 또는 3명이 있대. 이때는 분명히 월세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원칙은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얘가 100만 원 부담했던 걸 130 부담하니까 30만큼 결국 얘가 세금을 낼 효과가 있다고. 나머지 금액 누가 낼 효과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세금을 얻는 놈이 독박스를 내. 결국은 누가 부담할래? 이게 뭐라고? 조세 뭐라고? 이게 귀착. 그런 말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아, 현재 시장에 보니까 비록 세금 등을 냈을 때 무조건 한 놈이 독박스를 쓰는 게 경우 거의 없고 둘 다가 세금을 내는구나 보니까 내는데 그 양에 대한 정도와 차이가 있지 시장의 상에 따라서. 자, 이제 이걸 갖다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조세만큼 이번 시간에 다 끝내자고 완전히. 자, 끝내는데 일단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최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 마지막입니다.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이게 100원 정도 이 분필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만큼 양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국가가 여기 있는 공급자한테 세금을 가지고 40원 정도 부과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봐보자고. 그럼 결국은 이 분필 만드는 공급자 입장 그만큼 세금 등이 부과되어진 만큼 생산비가 올라가죠. 생산비 올라간 만큼 여기 있는 공급은요 줄어요. 줄면 이 분필 가격은요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만 해도 수요자가 이 물건 100원 주고 사던 걸 세금 부과는 결국은 120원 주고 산 거지. 그럼 결국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실제 이 물건 살 수 있는 지불액은 뭐합니까? 과거보다 올라갔잖아. 그죠? 세금 부과되니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 이제 뭐 있습니까? 이거 120원 받아 가지고 뭐 내야 됩니까? 세금 40원 내면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실금액 얼마 됩니까? 얼마 됩니까? 80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과거에는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100원 전부 다 내 손에 쥐었던 금액이 이제는 뭐 있습니까? 세금 등을 부과한 결과 요 세금 빼고 실제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과거보다 많은 거죠? 준 거잖아. 그죠? 그럼 다시 가볼게. 이때 요거 묻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세금이 부과되니까
100원 주고 사던 걸 120원 주고 산 형태 되니까 결국 수요자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이익이에요. 손해 아닙니까? 100원짜리 120원 주고 사고 있으니까.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원래 80원, 100원이 내 손에 다 들어올 걸 80원 들어왔죠. 얘도 손해이익입니까? 손해야. 최근에 문제 문제 여기까지 문다 문제에서.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건 좀 상식인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여기에 좋은 세금이 있고 나쁜 세금이 있어요. 사실은요. 나쁜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압니까? 이런 재산세요. 그 다음에 갑건세, 소득세. 이게 굉장히 나쁜 세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하 되면 이 세율이 3%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되면 뭐 있습니까? 5% 정도 세율이 부담된다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재 월급이 보니까 980이야. 근데 이게 1,020만 원 올라가면요. 만약에 이 훨씬 더 수입이 더 적지 세금 빼면 나 같으면 절대 있죠. 요거까지 말 거야. 더 이상 일 안 할 거야. 놀지. 이론상에서. 오히려 이 경제활동 뭐 있습니까? 더 떨어뜨린다고. 이런 게 나쁜 세금인데 좋은 세금은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압니까? 보유세,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그만큼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내가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집은 다 시장 낸다 이렇게. 그게 좋은 세금인데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가 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 딱 나오지. 무조건 나쁜 거야. 나쁘단 말은 수요자는 뭐 더 비싸게 산 거지. 공급자는 더 적은 손에 진 거지. 이 말을 기억하시란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봤으면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자, 120페이지. 자, 천재 120페이지. 5-1번부터 제가 5-6번까지 할 거예요. 6번까지. 잘 보셔야 돼 이제. 5-1번요. 양도세 납부에 보면 매도인이야. 매도인은 실제 받는 대금의 양도소 소득 중과 전보다 항상 뭐 있습니까? 공급자는 뭐요? 낮아야 돼. 무조건 손해 본다는 결국 낮다는 거예요. 자, 그 말 같은 말. 5-1번 같이 연결할게. 5-5번 연결해. 같이 연결하세요. 5-1번, 5-5번. 재산세 부과하면 되면 공급자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이익이 한다고 감소지. 다시 5-2번 갑니다.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지불하는 가격이 양도소득 중과 전보다 항상 높지. 요 말 같은 말 5-4번과 연결해. 4번과 연결해 본 결과 5-4번. 예, 재산세 부과되면은 수요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 인견은요 줄지. 자, 다시 이걸 가지고 마지막 한 개 5-6번. 5-6번. 거래세 인상에서 세 수입 증가분이 정부에 기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보세요. 자, 보세요. 둘 다 결국은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 사회 전체는 뭐 있습니까? 예, 순손실 발생한다고. 자, 그림 이거 보세요. 실제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볼게. 보세요. 우리 이 가격 수입이란 건요 가격과 양을 곱해준 거예요 원래. 그러면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기 100개 할게. 요만큼이 결국은 전체에 있는 수입이거든. 이거 자체가 100원 할 때 100개 팔아 만원 되지. 만원. 근데 요 세금을 딱 부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세금이 이제 실제 공급자는 얼마 됩니까? 요걸 자 80개 볼까? 얼마요? 80원 자기 손에 진 거지. 몇 개 팔았습니까? 요까지면 여기에 수입이 된다고. 요 수입만. 요건 누구 거요? 요건 국가 거야. 국가 거. 그러면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수입 얼마야? 곱해주면 만원 되지. 그지? 세금 부과한 결과 요 곱해주면 얼마 되면 6,400원 되지.
요 차이만큼 뭐요? 순손실 발생돼. 원래 그 말이에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근데 그래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뭐 있습니까? 수요자도 피본 거지. 공급도 피본 거지. 그 결과 뭐야? 사회 전체는 뭐야? 피본 거야. 그냥 그래 가볍게 가시라고. 굳이 자꾸 학문상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어떤 걸 정리하시는가 하면요. 4-1번, 4-2번 정리. 네, 120페이지 4-1번, 4-2번. 자, 칠판 보시고.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 뭐 했어? 공급이 감소하면 집값은? 주택량은? 가격 올라가 양 주는 거지.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문제를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라고. 자, 다시 거기 있는 천재 보니까 119페이지 가보세요. 자, 119페이지. 그 요약 핵심 포인트 있죠, 그죠? 있는데 큰 1번에 동그라미 1번 가격 상승 주택량 감소 뒤에다 뭐 있으면 이 말씀 하시라고. 공급 감소. 그러면 그냥 자동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억번 뭐 말이죠? 기억번 보니까 실제 지불액이 증가됐지. 그 뒤에 이 말씀 하시라고. 수요자 잉여 감소. 수요자 잉여 감소. 니은번도 뭐 있습니까? 실순액 보니까 감소 나 있죠. 그 뒤에다 뭐 있습니까? 공급자 잉여 감소 하시라고. 공급자 잉여 감소. 그럼 요건 끝난 거 이제 여기서. 자, 다시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조세 귀착 정도. 이게 이 말입니다. 다시 볼래요? 때에 따라 보니까 이 세금 부담이 공급자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 수요자 부담이 더 클 수 있지. 그죠? 이 귀착이야. 귀착 정도는 뭐 있습니까? 예,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입니다. 탄력성 크기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탄력이 누가 더 탄력, 비탄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에 했던 탄력성 공부 해볼까요? 이제 옛날 했던 거 복습. 자, 탄력성 기준 얼마? 1. 1보다 값이 낮을 수도 1보다 값이 높을 수도 있죠. 1보다 값이 더 낮은 게 얼마? 0. 1보다 이 값이 더 큰 게 얼마? 무한대죠. 1보다 이 탄력성 값이 낮은 걸 탄력, 비탄력. 높은 거 탄력, 비탄력. 우리 항상 이 극단적이지. 극단 앞에 항상 뭐 붙지? 완전이란 말 붙습니다. 그 번역해 볼까? 탄력성 값이 0인 게 완전 비탄력. 무한대인 게 완전 탄력이 되죠. 그래 보시면서 자, 기울기. 예, 비탄력과 탄력 중 기울기 훨씬 더 급경사인 게 누구예요? 얘가 완만하지. 그죠? 0인 게 항상 뭐 이건 더 급경사 수지가 아닙니까? 얘는 뭐 돼 있습니까? 수평이라고 보시라고. 자, 이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합니다. 하는데 이 말입니다. 항상 탄력과 비탄력은요, 둘 다에게 세금 등이 증가되는데, 여러분 다 할게요. 훨씬 더 세금 등이 많이 부담되는 게 비탄력이요. 탄력이 훨씬 세금 등이 더 적게 부담되거든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요걸 제가 세 개를 설명할 건데 세 개 중에 한 개만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얘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지. 말하면 그만 대체제가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뭔지 하면 이게 탄력이야.
탄력. 얘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임차인 선택 폭이 훨씬 더 좁은 거지. 그 대체 적은 거지. 이게 뭐냐? 비탄력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자 밑에 보니까 얘 입장에선 임차인 입장에서 저기 주택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적은 거지. 그럼 결국 이건 뭐 됩니까? 비탄력. 얘 입장 뭐 있으면 임차인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거지. 대체적 많은 거죠. 여기에 뭐라고요? 탄력. 자 보세요. 비탄력이 탄력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지 항상. 그죠? 더 크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다시 해볼게. 이제 거꾸로 이걸 숫자로 제가 숫자로 해볼게요. 자, 우리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탄력성 값이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된다. 이때 이 공급자에게 세금을 갖다가 100원 정도 부과하면 이 세금을 과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려나 봐보자고. 참고로 우리 아까 보니까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이죠. 그러면 둘 다 이게 탄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 우리 수요 반대가 뭐요? 또 수요가 탄력일 때 공급이 탄력이 동시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올 수가 없다고. 왜? 얘 반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탄력이면 얘는 무조건 뭐 들어와야 돼? 이 말 들어와야 돼 무조건. 논리가.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수요 공급이 둘 다 탄력 아닙니까? 이런 말 없거든.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조세기창은 예외적으로 여기 일반 탄력 아니라 역탄력성. 역탄력성 말 뜻은 뭔가 하면 이 값이 있지. 상대적 값이 숫자가 큰 쪽이 탄력이야. 이건 1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큰 쪽이 이게 탄력으로 보시면 돼. 얘가 비탄력이지. 지금 하고 있는 역이란 말뜻이 이겁니다. 요것만큼 상대편에게 떠넘긴다 이런 말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합이 얼마요? 5분의 2는 세금 누가 떠안는다? 수요자가. 5분의 3은 누가 떠안습니까? 공급자 떠안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중에 얘가 얼마 떠안습니까? 5분이니까 40원이지. 5분의 3이 60원 떠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항상 세금 부담이 더 큰 게 누구예요? 비탄력이지. 실제 해보니까. 또 해볼까요? 자, 다시 이걸 그냥 그대로 해볼게. 그래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만들어 줄 목적, 이 세 개 중에 보시면서 요 말만 이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현재 수요가 뭐죠? 탄력이고 공급이 뭐죠? 비탄력이야. 요 그림이거든. 이렇게 있을 때 세금 등이 부과되어진 만큼 결국 뭡니까? 여기 있는 공급이 뭐죠? 감소합니다. 여기 있는 집값이 올라간 만큼 요거 누가 부담해요? 수요자지. 집값 올라갔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요것만큼이 누가 부담인지 압니까? 공급자 부담이라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공급이지. 면적이 큰 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도 어쨌든 비탄력의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설명해도 비탄력 세금 많이 내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도 비탄력 많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란 거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때 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시험 내거든. 문제에서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 자동 뭐요? 탄력입니다. 이럴 때 비탄력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지.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금 더 많이 부담하고 반대로 공급자 세금 뭐요? 더 적게 낸다. 이렇게 시험 나온 거죠. 이게 매번 시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극단적인 것은 완전 비탄력과 완전 뭐가 있습니까? 탄력이 있어요. 이 극단적인 이거는 무조건 한 명이 독박해야 돼. 딱 한 명 내게 돼 있다고. 자, 다시 볼게요. 탄력과 비탄력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있습니까? 모두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탄력은 세금 적게 내지. 그러니까 완전 탄력은 더 안 낸다 이 말이거든. 그 결과에는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라고. 자, 다시 해볼게. 여기 보세요. 한 개 먼저 설명할게요. 공급자에게 세금 100원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탄력성 값이 얘가 재료고 얘가 3이 된다죠. 이 재료인 게 뭐라고? 완전 뭐요? 비탄력이죠. 극단지 값 상대편 값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지? 극단지 이 값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 같이 해볼게. 합이 3이지. 그럼 결국은 수요자 얼마 부담한다? 요만큼 떠안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뭐 있으면 공급자는 3분의 얼마요?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몽땅 다 세금 낸 거지. 얘는 세금 안 낸 거지. 결국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 낸 이 말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자, 요거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보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시험 나오면요. 무조건 수요는 공급이 있는데 수요 세금 내 안 내? 안 내지. 모든 세금 누가 낸다? 상대편. 요거 실제 해볼까? 자, 이 말 다시 해볼게요. 얘가 완전 뭐 안 됩니다. 여기 3이 된다 해볼까? 그러면 얘가 완전 뭐요? 탄력이지. 그러면 요거 해볼게. 자, 무한대 플러스 3은 수요자 얼마 됩니까? 3 내는 거지. 얘는 뭐요? 무한대 플러스 3은 무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참고로 무한대 플러스 3은 얼마요? 그냥 무한대. 그냥 무한대라고. 무한대분의 3은 이건 0 된다고 이론상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요? 1되지. 그 완전 탄력은 세금 내 안 내? 안 낼 0이니까. 얘 1되지. 그럼 얘가 저기 다 세금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극단적은 딱 한 명이 독박셔야 돼. 그런 말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만약에 이제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란 모든 세금 누가 냅니까? 당사자 수요자 내게 돼 있지. 그 반대 공급자 세금 냅니까? 이 집 말씀은 거의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 이제 뒤에 설명 쭉 할 건데 해본들 결국은 답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만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여기 있는 요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러면 거기 뭐 있습니까? 119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거 설명 끝났습니다. 119페이지. 그죠? 그럼 문제 풉니다. 지금부터. 자, 이 문제 엄청 많거든요. 자, 121페이지 6-11부터 있죠. D짝이 있는 6-52번까지. 이게 전부 다 이거 묻는 거 이거. 이 지문. 자, 가볼게. 6-11 보니까 예,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시키면 세금 뭐 있습니까? 어쨌든 임차인에게 증가되죠. 자, 잠시 여보세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보통 이거거든. 탄력 비탄력이라고. 이건 극히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둘한테 세금은 증가되긴 되는데 그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는 뭐 있습니까?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이 증가됩니다. 자, 6-12는 금방 했던 거죠? 넘어가셔. 자, 6-21부터 갑니다. 하는데 이거 문제 시험 나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은 탄력성 값이 큰 쪽, 낮은 쪽. 낮은 거지. 그죠? 6-2 가볼게. 자, 이런 문제 푸는 방식 여보세요. 지문 쭉 보지 말고
거기 있는 항상 뭐 이제 현재 수요가 뭐지? 나 같으면 이런 표시를 하겠다고 이런 거. 바로 눈에 보이게. 그러면 자 잠시 우리 때에 따라 시험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수요는 비탄력인데 해서 그냥 공급을 설명 안 해놨어. 그래서 마지막 거 쓰면 공급은 세금 어떻게 될 것이 낸다고. 그러면 이쪽에 벌써 뭐가 숨겨지는 거 하면 공급은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여기에 숨겨지는 분들 벌써 아시라고. 이래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 반대 공급이야 쉽게 말해서. 비록 얘를 명시 안 한다는 무조건 이것만 나와도 벌써 공급이 탄력인 거 뭔지 아시라고. 고려 가셔야 돼.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만 이 밑에다 많다지를 표시해보라고. 그럼 내가 절대 헷갈릴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6 거기 있는 2 가보니까 수요가 비탄력이죠. 그럼 누가 부담 더 크다? 수요자. 끝에 수요자가 더 많이 기착되겠지. 6-2상 가볼게. 자 끝에 보니까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 부담이 더 크지. 이 말은 벌써 수요가 비탄력이지. 그 앞에 첫째 주 가볼게. 공급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멀 때? 탄력적일 때지. 그죠? 그 다음에 6-31 가볼게. 공급 뭐야? 비탄력. 그럼 답 나오죠? 끝에 가볼게. 따라서 셋째 주 끝에 임대료로부터 임차인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다 적다? 적다. 왜? 현재 공급이 비탄력 공급 부담이 더 크잖아. 그 다음에 6-32 갑니다. 끝에 보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보다 부담이 더 크다 나있지. 그럼 벌써 이거 공급이 비탄력이지. 그 첫째 줄 수요 곡선이 공급보다 뭐요? 탄력적이면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자 뒷장요. 자 6-4번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 세금 내 안 내? 안 내면 공급자 독박이지. 그죠? 6-5일 갑니다. 공급 완전 비탄력이지. 누가 독박 써? 공급자 그지? 그 다음에 6-5일 가볼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란 건 완전 뭐요? 비탄력이지. 그럼 그걸 누가 독박 씁니까? 공급자. 같은 말 토지 소유자. 이렇게 시험 나오네 보니까.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얘를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조세기책 포기하라고. 이거 이해 안 되면. 왜?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무조건 뭐 있으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갈 거예요. 자 다시 119페이지요. 세 번째 가보니까 이 말이거든요.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면 어떤 성격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잠시만요. 요건 하여튼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딱 읽어보시면 대충 이건 기억은 할 것 같아. 느낌상. 비록 밑에 제가 설명 쭉 하겠지만 우리 거기 있는 뭐 문구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 문구만. 자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 한국은 보니까 왜 있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비례세를 부과하지 않고 차등과세를 부과해야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목적이 뭐냐? 요거 할 목적이에요. 만약에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를 부과하면 이게 형평과세가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밑에 있는 이 설명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니까 고가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과 재고 어떤 게 고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고 또는 기존 주택. 자가주택이 고가면 임대는 저가 되겠다죠. 같이 움직이는 생각하면 돼. 이럴 때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수요 측면 수요 있는데 자 물어보죠. 이미 공부했던 거 고가 저가 중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탄력이에요? 고가 주택 저가에서 했어 이거. 비싼 게 탄력이지.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탄력이고 얘가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결국은 신규 재고 누가 더 탄력됩니까? 얘 측면에서는. 또 고민하고 있지. 아, 수요 반대가 뭔데? 그럼 얘가 탄력 아닙니까? 얘는 비탄력 될 거 아니에요. 얘는 탄력 되겠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울산시 남구에 보니까 30평 아파트가 공급 지어진 게 최근 5년 이내 만들어진 게 신규거든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재고 기존 주택이야.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그지? 그럼 그만큼 대체재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게 탄력이지.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탄력, 신규가 비탄력인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할 목적은 요것처럼 설명할 목적이라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만약에 주택이 1억짜리가 저가라 가정을 두고 2억이 고가랄게요. 고가. 이때 모든 주택에 대해서 10% 정도 뭐 있습니까? 세를 부과한다 해보자고. 고가 주택 2억에 10%면 이 세가 얼마요? 2천 되겠지. 저가는 뭐 있습니까? 1,000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형평과세라면 형평과세면 고가는 뭐 있습니까? 공급자와 소유자 세금을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는 게 형평과세라고. 또 저가도 둘 다 뭐 똑같이 반반씩 500씩 부담하면 되겠다죠. 1,000이란 세금 중에서. 이게 아주 형평과세거든요. 보세요. 집값이 2배니까 2배 세금 내는 거야 전부 다. 그죠? 형평과세인데 지금부터 이 말에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이 말에 한번 따라가 보잖아요. 이 말에. 항상 탄력과 비탄력 누가 세금 더 많이 낸다? 그럼 결국은 고가에서는 어쨌든 공급자는 1,000보다 많은 1,100을 낸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얘는 900 부담하겠지. 수요자가. 저가는 전체에 있는 세금이 1,000인데 둘 다 형평은 500, 500인데 얘는 500보다 많은 비탄력이니까 많은 600을 낸다 해보죠. 비탄력이니까. 얘는 탄력이지. 얘는 뭐 있습니까? 400 부담하겠지. 우린 좀 중요한 게 수요자 측면이 중요합니다. 수요자가. 자, 실제 세금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론상에서는 얘가 600을 내면 집값이 얘가 2배 아닙니까? 그죠? 2배면 원칙은 얘가 뭐 있습니까? 2배니까 1,200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상에서는. 근데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이게 형평과세 맞습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더 세금 많이 냅니까? 얘가 훨씬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율상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역진세 성격이 있다. 이해 안 되는 분은 뭐 있습니까? 약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이 분명히 문제 있는 거 맞죠? 그죠? 요 문제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대책이 있다고. 거기에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누진세 또는 뭐 있습니까? 차등과세를 쓴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 형평과세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저가한테 세금 5% 부과하자. 얘는 15% 부과하자. 이렇게 결국 형평을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국가 결국 뭐 있습니까? 이런 차등과세 부과할 목적이 사실은 형평과세 부과할 목적이지. 소득에 대한 재분배 아니라고 사실은 논리가. 그래 보시면서 그러면 또 하나 더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은 어떤 현상인지 압니까? 여보세요. 요 집은 소득이 높은 분 낮은 분 누가 가져가지? 낮은 분이지. 그럼 결국은 저가 수요가 그만큼 이 집을 가져가는데 이 집을 많이 만들지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다양해야 되겠지. 뭐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 비탄력. 결국은 여기 현재 저가 수요가 비탄력이겠지. 인걸 이렇게 탄력하는 만들면 세금 내는 부분이 완화되겠지.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끌고 가시라고.
근데 이 보세요. 딱히 이거 밑에 이 안에 대충 이 감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시험 내가 거의 틀린 말 안 내게 돼 있어 이거. 왜 눈에 딱 보이거든 내용 자체가. 오래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우리 조세의 제1원칙이 있어요.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이 원칙이 있어. 이게 뭐요? 이익 있는 놈한테 엉징 세금 때린다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묻고 자는 거예요. 효율적인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소득에 대한 재분배. 자, 재분배 측면 세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임대인 부담이 더 커야 됩니까? 임차인 부담이 더 커야 돼. 어느 놈이 이익이 있어? 어느 놈이 능력이 있냐고? 임대인이지. 그러니까 임대인 부담이 더 커야 된다. 이 말은 임대인이 어떨 때 부담이 더 큽니까? 탄력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 여기 끝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요 문제. 예, 문제 가보니까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122페이지 7-1 7-2122 요거 3개 푸셔요. 3개. 그냥 눈에 보이지. 그죠? 딱히 어렵단 말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8-1, 2 두 개 푸셔. 8-1, 2는요. 잠시 요거 묻는 거 요 내용. 그러니까 이 말은 공급자 부담이 클 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뭐 공급자 부담이 크다면 결국 공급자 뭐 있습니까?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뭐 있습니까? 예, 자원 배분이 훨씬 더 잘 되어진 일을 보시면 된다고. 되었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시 자 119페이지요. 자 119페이지 거기 제가 딱 한 개만 설명할게요. 요거는 맨 밑에 3번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보세요. 이건 내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이 헨리 조지에 있는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헨리 조지에 뭐 있습니까? 진보와 빈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꽤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저기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부동산 정책 전부 다 이 정책을 따라가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진보와 빈곤의 책이 이런 겁니다. 우리 선진국과 호진국이 있는데 호진국이 있으면요 훨씬 얘가 못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나라가 점점 선진한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나라가 보니까 전체가 잘 사는 나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헨리 조지 해보는 게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나라가 점점 선진하다니까 있죠. 오히려 못 사는 분이 훨씬 많아진다. 상대적 빈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다 못 사는 그냥 그만 해. 근데 점점점 선진화될수록 뭐 있으면 빈부차가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게 곧 이게 헨리 조지인데 헨리 조지 그거 진보 빈곤 속에 한 예가 여기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보니까 저기 있는 이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씨 지금 경북대에 있는 뭐 교수인데
그런 분들 보통 이 책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앞선 거예요. 우리나라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어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김수현 씨가 지금 이런 거야. 우리 현재 청와대 정책시장이 결국은 이쪽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분배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런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에 항상 뭘 보는가 하면요. 청와대에 있는 정책시장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인드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 갈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에 있던 정부 시절에 지금 이정우 씨 이 사람이란지 지금 하고 있는 김수영 마찬가지요. 이런 사람들 거의 가는 길이 확실히 노선이 정해져 있어.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제 저기 뭐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때는 보니까 정책상 어떤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됐지만. 그래서 요 책남 좀 읽어보시라고. 책 번역판 나 있거든요.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토지 단을 설명할게. 그냥 액면 그대로 번역해. 세금 등을 부과할 때 단일이 뭐요? 단일. 한 군데만. 어디에만? 토지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말 뜻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잠시 헨리 조지 토지를 달랬을 때 무조건 이건 틀린 말 못 내. 못 낸다고. 원래 제가 좀 설명해 볼게. 이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칼 막스 있죠. 막시죠. 하고 같은 시대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강하게 인식된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 훨씬 더 뭐 있습니까? 더 이 인식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헨리 조지 학파가 따로 있다고 사실은. 그 이상 한국에서 보니까 막심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막스는 유럽에서 어떤 활동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미국에 활동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국에 보면 약간 이 사람 봤을 때 좀 불안한 거야, 이 사람. 이론 참 좋거든요. 근데 뉴욕 시장을 당선되고 3일 만에 죽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이론 참 좋았었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둘 다 보니까 우리 자본주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있지.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고민한 거예요. 했는데 얘는 뭐요? 결국은 환수 방식 뭐가 있습니까? 국유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땅을 국유화시켜 버린다고. 얘는 자본주의 인정하는 거예요. 하는데 결국 뭐 있습니까? 세금과 결국은 불로소득 환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조금 이게 훨씬 유연하다고 사실은. 자, 가볼게요. 이제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마지막 결론 딱 두 개 마시면 안 돼. 자, 맨 먼저 이런 겁니다. 토지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자, 토지를 보는 시각인데 얘는 토지란 건 절대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으면 땅을 갖고 있는 분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당서 뭘 받습니까? 토지용 대가 뭐 받습니까? 이 지대는 결국 뭐예요? 불로소득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하는 환수. 여기서 굉장히 고민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 이제 다시 이렇게 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논점이 이건데 결론. 국가는 세금 등을 부과할 때 이걸 기억하시라고. 토지에게만 뭐 있으면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 이외에는 세금 절대 부과하지 마라.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토지에게만 부과한데 토지 달랬으라고 할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이럴 때 우리 토지를 보는 시각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측면? 그죠? 그 토지용 대가 현재 뭐라고요? 불로소득이지. 그죠? 그러면 이 불로소득 같은 뭐 있습니까? 세금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하면 100% 있죠.
불로소득을 환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볼게. 자, 현재 보니까 토지란 건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땅을 갖고 있는 공급자는 결국은 부정성은 만들 수 없다니 공급 뭐 됩니까? 완전 뭐 되지? 비탄력 아니야? 부정성은? 완전 비탄력 좀 보세요. 비탄력은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면은 모든 세금 누가 내? 모든 세금 누가 내? 얘가 모두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단돈 이런데 얘가 세금이 증가됩니까? 되냐고? 안 되고 이 불롯을 그대로 다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건물은 1층, 2층, 3층 지어줄 수 있지. 그러면 건물은 만들 수 있는 결과 공급이 절대 완전 비탄력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탄력이든 비탄력 되면 아까 설명했지만 세금들을 부과하면 조금 더 얘한테 세금이 뭐요?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얘한테 불러서 부과할 걸 결국 얘가 세금 내는 효과가 있거든.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이외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는 세금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토지에 가면 세금 부과하면 이 불롯을 100% 환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있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이 지대만 가지고 정부 재정을 갖다가 충당이 가능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우리에게 토지 밸런스라고. 그러니까 딱 두 개 마시면 돼. 요 말. 세금 부과할 때 오직 뭐 어디에만 토지에 가면 세금 부과한다. 100% 전부 다 불러서 환수할 수 있다. 요가지 정보 재정 충당 가능하다 이거 맛이라고. 여기 다야. 다른 것은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 있다 보시고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있죠. 우리 헨리 조지 설명돼 있죠. 그죠? 그거 읽어보시고 자 문제 풉니다. 123페이지 10-1, 10-2번 요거 두 개 풀어보시죠. 개념 파악되죠? 절대 이건 틀리면 못 내.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볼까요? 책 내용. 자, 책에 보니까 236페이지 갑니다. 큰 3번 가격 탄력도와 조세기착에서 바로 밑에 있죠. 읽어볼게요. 이건 뭐 이런 말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는 공급 곡선과 수익성,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 가끔 지문상 나오죠. 그러면서 우측에 237페이지 맨 밑에 갈로 1번, 2번, 3번, 4번 요거 있죠. 요건 기억하셔야 되지. 이 말이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세금 더 많이 부담하는 묻는 거지. 그죠? 항상 비탈리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238페이지 갑니다. 3번에 뭐가 있습니까? 조세 경제 효과에서 밑에 그 코어 체크 헨리 조지 나 있죠. 그죠? 그 내용 다 보지 말고 이름들은 아마 설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다면요. 우리 뭐 있습니까? 그러면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정도. 자, 그다음 우측에 239페이지 메뉴에 코어 체크 있지. 자, 코어 체크에서 뭘 보는가 하면요. 2번 2번보다 3번, 4번, 5번 정리하고 3, 4, 5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쭉 읽어보세요. 2번, 3번, 4, 5번. 4번, 5번. 239페이지 메뉴의 코어 체크.
자, 2번 이겁니다. 보세요. 세금 부과되면 공급 감소하지. 월세 올라가지. 이게 2번이고 3번은 이 말입니다. 3번은 아까 말했어.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 뭐합니까? 발생하지. 아까 그림 그렸어. 그다음에 4번 보니까 이거 묻는 거죠. 일률적으로 모든 세금에 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요. 역진세 성격이 있는 거지. 해결 방식은 뭐 있습니까? 차등과세지. 5번 보니까 효율적 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공급자 부담이 커야 된다 그 말이라고. 그게 다예요. 나머지 내용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는 끝났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투자 갈게요.